안녕하세요. 영석고등학교 3학부장 강명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고3 학생들이 졸업생들에 비해 지금 입시 자체에 대한 불리함, 여러 가지 불리함이 있다는 교육부의 발표가 난 이후에 현재 지금 공정성 문제가 지금 불거지면서 서울대를 중심으로 서울대, 연대, 고대를 일단 좀 시작으로 해가지고 대학 입시에 대한 전형 변경안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일단 서울대와 연대, 그다음 고대가 어떤 식으로 지금 변경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또 다른 대학들도 좀 변경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좀 하는 시간을 일단 가질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석고등학교는 지금 서울에 있는 어떤 주요 대학인 이제 홍익대까지, 서울대에서 홍익대까지 주요 한 15개 대학에 대한 입시 설명을 이미 끝내고, 사실 이번 주에 이제 인하대와 아주대 분석한 자료를 올릴 예정이 있었는데, 지난주 이제 평일 이제 주말 되기 전에 갑자기 이제 서울대, 연대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지금 대학 입시에 대한 전형 변경안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 지금 인하대와 아주대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영상을 찍는 것 자체가 조금 무리수가 있어서, 현재는 인하대, 아주대 이제 찍었던 영상 자체를 다 없애고 나중에 다시 이제 좀 촬영을 해서 분석하는 시간 좀 가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아마 한 1, 2주 정도는 지금까지 촬영했던 서울대부터 홍익대 중에 자료가 올라오는 것들을 가지고 변경된 사항들에 대한 영상을 이제 올리도록 하는 시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상을 이제 듣고 있는 우리 학교 학생들은 어떤 부분에 키포인트를 잡아야 되냐면, 대학에서 과연 어떤 부분을 변경할까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잘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입시 전형을 변경할 때 이 대학들이 변경을 주로 이제 하는 부분이 그 대학에서 가장 강조되는 부분보단 그나마 그 대학에서 가장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위주로 변경을 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부분으로 포인트 나온 게 이제 서울대에서는 수능 체제를 포기하겠다, 거의 그런 얘기였고, 이제 연대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일부 어떤 그 3학년에서 비교과 활동 부분을 좀 없애겠다. 그 다음에 고대 같은 경우도 면접 부분에서 좀 약간 거의 이제 없애겠다, 이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걸 좀 잘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오늘은 제가 서울대와 연대, 고대에 대한 부분만 설명하겠지만, 앞으로 발표할 대학들도 대학에서 가장 아마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위주로 아마 변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키포인트가 나오죠. 그러면 각 대학마다 발표할 전형 중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게 뭐냐 부분인데, 3학년 지금 어떤 부분에서 가장 포기하지 못할 것이 뭐냐라고 하면, 분명히 이제 3학년 교과 성적이랑 3학년의 교과 세특은 절대 포기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고3 학생들은 일단 이 교과 성적, 우리가 말하는 내신이죠. 내신 성적과 그와 관련된 교과 세특들, 요거 관련된 부분은 아주 중요하게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서울대부터 조금 설명 좀 해보겠습니다. 서울대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저희도 이 정도까지로는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요. 서울대에서 이제 지균입니다. 서울대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일반 전형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지균에 대한 부분만 설명이 나왔습니다. 지균에서 수능 체제를 거의 포기했죠. 예, 3학구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거의 비슷한데, 수능 체제를 포기해도 학종 스타일은 포기 못한다고 하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지균에서 수능 체제는 좀 낮춰도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면접 등과 같은 데 부분으로 해가지고 충분히 좋은 학생들을 우리는 선발할 수 있다라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미 서울대는. 그 주요 중점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지역균형 선발에서 올해 한해서만 수능 체제가 완화됐다는 거 이미 뭐 여러 가지 소식을 통해서 들었죠. 이제 서울대 갈 친구들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 국어, 영어, 수학, 탐구조 이 총 4개 영역 중에 3개 영역 3등급 이하면 됩니다. 3개 영역이 3등급 이하면 되고요. 탐구 영역을 만약에 내가 이제 적용하겠다면 두 과목 모두 3 이하 이렇게로 바뀌었다라고 이제 올해만 한시적으로 바뀌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게 뭐냐? 사실상 수능 체제가 없었다는 거랑 같습니다. 지역균형 선발로 이제 학교장 추천을 받을 정도면 사실상 이제 그 고등학교 우리 학교뿐만 아니고 일반 고등학교의 전교 1, 2등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전교 1, 2등 중에 이 정도 등급을 받지 않은 학생은 아마 없을 겁니다. 예, 없다고 저는 장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올해는 수능 체제가 없는 전형이다. 어디에서? 지균에서. 그거와 거의 준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모르겠지만 아마 올해는 그 학교 자체에서도 예전 같으면은 되도록 수능 체제 맞출 수 있는 학생들 위주로 해가지고 막 그 지균을 주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 올해는 어차피 지균으로 가는 학생이면 다 수능 체제를 맞출 거기 때문에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전교 1, 2등 학생에게 지원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 학교 입장에서도 가장 이게 공평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갈 것 같고요. 자, 작년과 좀 비교를 해보면 작년에 756명 모집에 2461명이 지원해서 경쟁률이 3.26대 1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어떻게 되느냐면 모든 고등학교는 특성화고는 아마 제외된다고 보시면 될게요. 특성화고는 아마 서울대 교육과정 자체를 아마 이수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울대에서 이제 받으셔야 되는 어떤 그 이수 과정들이 있는데 아마 그걸 특성화고는 아마 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성화로 제외한 모든 고등학교가 한 1750개 정도 되는데요. 거기서 아마 2명을 추천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한 1500명 정도까지 맥시멈 최대 한 1500명 정도까지 지원할 것이므로 최대치로 예상하면 평균 얼마 정도까지 가능하다? 한 4.5대 1 정도까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아마 올해 지규는 4대 1에서 한 4.5대 1 정도 사이에서 아마 될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과 이제 비교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수능 이후에 면접이 실시되는 부분 똑같고요. 작년에는 수능 체제 충족하지 못해서 학생 결시가 이제 한 20% 있었는데 올해는 아마 한 명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이 면접에 참가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작년에는 자연계열 이제 2과목까지 있다 보니 자연계열 결시가 많았는데 올해는 그것도 전혀 없을 것이다. 충원율도 작년에도 사실 거의 없었지만 올해는 또 아예 없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게 어디까지 파장을 미치냐면 수능체제에 충원율 부분이 없다라는 부분이면 정시로 1월 되는 부분도 작년에 한 150명 정도 있었거든요. 최저를 못 맞춰서. 근데 올해는 그것 또한 없을 것이다. 결국은 뭐다? 정시도 커트라인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지금 뭐 수시 위주로 지금 입시를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정시까지는 지금 설명을 안 드리긴 하지만 정시도 올해는 작년보다 서울대 가는 게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예상하고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이 눈치 작전이 훨씬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평소 사실 서울대가 이제 전공적 합성을 안 보거든요. 얼마나 이 학생이 서울대 왔을 때 충분히 우리 학교 학생으로서 학업을 이제 따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본다고 보면 되는데 올해만큼은 또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원래 성적을 안 봤는데 경쟁률이 이렇게 높아지면 성적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성적을 아마 그래도 조금 충분히 반영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서울대 올 정도면 전교 1, 2등이라고 이미 서울대 입학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전교 1, 2등 학생들 중에서 아마 어떤 식으로 잘 고를지에 대한 부분이 올해는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원 방식에 대한 올해는 좀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경쟁률이 낮은 과를 전략적으로 수능 최저만 노리고 썼던 경우가 많았는데 올해는 아마 모든 과에서 그래도 한 3대1 정도 경쟁률은 최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모든 학생이 수능 최저도 맞출 것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과에 대한 관심도도 학생부나 자기소개서에 나타내야 될 것이다 라는 거. 두 번째, 수능 최저를 일단 낮춘다는 이 부분이 너무나 이펙트가 컸죠. 그러다 보니 일반 전형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학생부 종합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나는데요. 얘기가 없다 보니 작년과 준하게 그냥 학생부 활동에 대한 부분에 특별한 고려사항이 더 없기 때문에 이런 진로희망, 창대활동과 교과세트, 그 다음 독서 등 비교과 활동으로 불리는 모든 부분이라 자기소개서 추천서까지 면밀하게 아마 분석을 하지 않을까. 이쪽 부분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이 서울대 들어올 만한 자격이 되는지를 이제 판단하지 않을까, 서울대는. 그렇게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고등학교는 결국 서울대를 포커스로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비교과 활동들과 관련된 부분 이미 하고 있고, 뭐 수상도 뭐 다 하고 있잖아요. 저희도 뭐 비교과 모든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돼서 학생부에 충분히 아마 입힐 예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연세대 이제 보면요. 연세대가 제일 먼저 발표를 했죠. 학생부 3학년에서 교과 성적과 교과 세특만 보겠다라는 부분. 사실 독서가 하나 더 들어가긴 한데 독서 그 다음에 뭐 진로희망상도 더 들어가지만 사실상은 연대는 올해 3학년 같은 경우는 이 교과 성적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교과 세특을 중요하게 여기겠다고 본 게, 연대는 원래 체제가 없었어요. 원래. 그러니까 어차피 수능 체제로 없이 작년에도 학생들을 선별하다 보니 서울대처럼 뭐 체제를 낮추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예, 없다 보니 올해 이게 빠진다고 해도 지금의 시스템으로 충분히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요게 또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서울대를 이제 쓰는 학생들을 잘 보면 서울대를 쓰는 학생들이 올해입니다. 올해 직윤이든 일반 전형이든 서울대 쓰는 학생들은 수능 체제가 높은 고려대는 만약에 조금 끌려서 안 쓰는 학생들이 있다고 해도 연세대는 반드시 쓸 겁니다. 연세대는 쓸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즉, 그 서울대가 만약에 이 비교 활동을 연세대처럼 보지 않겠다 이렇게 평가한다면 뭐 충분히 그렇겠지만, 서울대를 쓰기 때문에 연세대는 그냥 가만히 난 안 보겠다고 해도 학생부의 다양한 비교과 활동들이 평가는 하는 서울대에서 연세대를 지원하는 학생 또한 이 비교과 활동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연대는 아마 이걸 노린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오히려 이걸 노린 것이 아닌가. 어차피 서울대에서 수능 체제를 낮췄기 때문에 비교과 활동은 아마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서울대 쓰는 학생이면 당연히 연대를 쓸 거기 때문에 우리는 3학년 때 이런 부분을 안 보겠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대 올 학생 정도면 서울대 정도의 비교과 활동은 충분히 아마 그 학생부에 쭉 입혀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인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저희는 판단하기 때문에 연대는 사실 작전을 되게 잘 세웠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보고 있고요. Z값을 어차피 반영을 하잖아요, 연대가. 이 Z값 반영이 생각보다 세요. 예, 교과 성적에서. 생각보다 Z값을 반영하고 안 하고 부분이 등급의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 이 Z값 반영과 학교장 추천 올해 3%로 면접이 바뀌었죠. 이미 안정장치를 마련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학생부에서 이 비교활동, 3학년 비교활동이 창체활동, 수상, 봉사활동 실적을 평가하지 않더라고 해도
어디 부분에서 교과 성적, 그 다음에 교과 세특, 독서만으로 충분히 좋은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교과 세특이나 교과 성적만 있으면 이게 면접에서 그 면접형에 사실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대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학생들 선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업 역량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학업 역량은 교과 성적이고요. 학업 역량 교과 성적이고, 연대 같은 경우도 전공적 합성보다는 계열적 합성 정도까지를 파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열적 합성은 교과 세특이나 독서 정도를 통해서 이제 평가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연대 갈 학생들은 자신의 이제 관심사를 이 교과 세특이 어떻게 녹여낼지가 관건일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자기소개서는 3학년 활동에 쓴 거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을 예정이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3학년 활동을 한 부분에서 자기소개서 쓴다고 해서 그게 이제 잘못됐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아마 3학년 활동 중에서 자기소개서를 써도 아마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려대인데요. 고려대는 그냥 확실하죠. 예. 다른 건 다 포기해도 뭐하다? 수능 체제만은 포기 못해. 이 뜻입니다. 원래 고대가 욕심이 많죠. 수능 체제도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면접도 빡세고, 그 다음에 학생부까지 이제 다 봐야 되고, 그냥 자기소개서까지 제출해야 되는 그런 전형들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 확실히 이제 나타난 거예요. 결국은 뭐다? 나 수능 체제만큼은 포기 못해. 이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수능 체제만큼은 서울대 급이다. 혹은 서울대 이상의 급이다라고 수능 체제만큼은 그 정도로 수능 체제만 맞추면 어느 정도 거기다가 이제 내신 때가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합격하는 전형이었어요, 원래. 결국은 뭐다? 수능 체제만큼은 포기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간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면접이 큰 의미가 없었어요. 원래 면접 자체가. 예. 재시험 면접이긴 해도 원래 큰 의미가 없던 면접이었는데, 올해 그냥 뭐 하겠다? 학교 추천과 학업 수용 전형에서는 뭐한다? 비대면 면접을 해서 패스, 언패스 여부로만 판단하겠다. 성적 좋으면 면접이 뭐하든 간에 그냥 패스입니다. 그래서 면접은 그냥 변별력이 아예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남은 게 올해 처음 생긴 이제 계열적 값은 전형이 있죠. 이것만 수능 체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대가 고민이에요. 수능 체제는 못 포기하겠는데 올해 하필이면 계열적 값승에 수능 체제 없는 전형을 세웠거든요. 일명 특목고 학생들을 받기 위해서 이제 세운 이 계열적 값승인데, 요건 이제 면접 방식을 어떻게 할지는 아마 추후에 공지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요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 이 계열적 값승 부분에서 계열적 값승은 학교 추천과 학업 수용과 좀 다르게 면접 방식을 조금 더 변경해서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연세대와 다르게 비교과 부분에 미반영되는 항목을 지정하지 않았죠. 예. 단 현재 지금 고3 학생들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했는데, 원래 그랬어요. 원래. 예. 원래도 수능 체제에 내신 성적만 좋고 하면 이런 부분들 계획적 합성이나 아니면 어떤 비교과 등 좀 떨어진다고 해도 합격을 했어요. 원래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항상 합격을 했거든요.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만약 이 학생이 떨어졌다 그러면 아마 수능 체제를 맞췄는데 떨어졌으면 그거는 내신 성적이 좀 떨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마지막 마무리적으로 특기자 전형을 축소하면서 특목고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이 계열적 합성이죠. 이 전형에서 이제 비교 활동을 보지 않고 평가하기는 분명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려대는 아마 이 부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수능 체제가 있는 전형 같은 이제 학교장 추천, 다시 한번 보면 수능 체제가 있는 전형인 이 학교 추천과 학업 수용 전형과 수능 체제가 없는 전형인 이 계열적 합성 이 전형에 대해서 분리해서 아마 변경안을 이제 공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걸로 해서 이제 고대까지 이제 마치고요. 사실 저희는 가장 궁금한 대학이 건국대와
동국대예요, 동국대. 왜 건국대가 동국대라는지 제일 이제 궁금하냐면 여기는 특히나 이제 전공적 합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대학들이거든요. 예, 대학이다 보니 전공적 합성을 강조하려면 이 비교 활동도 충분하게 이제 들어가야 될 텐데 과연 근대와 동대가 이 부분을 포기할까? 포기하지 않는다면 다른 과연 어떤 부분을 포기할까라는 부분이 저희가 이제 유심 있게 이제 고민하고 이제 보고 있는 상태고요. 이쪽 뭐 홍대까지 이제 오늘 뭐 서울대, 연대, 고대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나머지 전형들이 쭉 나오면 그때마다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홍대까지 이제 업데이트가 끝난 이후에 다시 이제 인하대 기존에 찍었던 인하대, 뭐 아주대 쪽으로 다시 이제 할 예정이 있고요. 앞으로도 관련된 부분이 이제 나오면 그와 관련된 부분으로 우리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하는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할 테니까 내일이 이제 마지막 시험이죠. 시험 끝나고 나면 아마 이 영상을 볼 것 같아서 오늘 밤늦게까지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일 시험도 잘 보길 바랍니다.